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드디어 사법 리스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선거법 위반, 이재명은 확정 판결을 받은 거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법을 대놓고 어긴 다른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 선거에 당선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인간을 대한민국의 대표인 대통령으로 뽑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뭐 이재명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은 다 제쳐놓는다라고 할지라도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 받은 인간을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 받은 인간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사람으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지금 순간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안 계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던 것처럼 아주 줏대 있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어느 누가 사실 이렇게나 빨리 대법원 판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어떤 날카로운 판결도 제가 보기에는 뭐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2심 재판이 대선 전까지 안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 나올 수가 없거든요. 2심 재판 결과가 대선 전까지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거를 대법원이 예상을 안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그렇게 하나가 빠져 있는 상태로 선고를 했는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대법원이 놓쳤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헌법 84조와 관련돼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줬어야 바꿔 얘기해서 이재명이가 설령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번에 대법원이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것인데 그 입장을 대법원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헌법 84조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는 1심 재판부랑 2심 재판부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왜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또 국민의힘 또한 마찬가지로 대법원에게 이거를 정확하게 요구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도대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헌법 84조 저기 재임 중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사상으로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재판까지 포함이 되는지 명확하게 대법원의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형사 재판이 정지가 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지금 법은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형사 재판이 정지가 안 된다라는 거겠죠. 현 형사 재판 자체가 지금은 정지가 안 되니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재판이 중지되게끔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금 짓거리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을 뽑는다? 저는 진짜 이 나라에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명확하게 그리고 또 이번에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12명 가운데 10명이나 동의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2심 재판부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제가 이게 발음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쓰레기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선 일단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문제 사실 지난 대선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백현동, 대장동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야 사진 같은 게 이제 딱 나와가지고 김문기 씨랑 너 골프 치고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연루가 되어 있네 라고 따져 물으니까 그거 조작된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골프 안 쳤네. 백현동이랑 상관이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2심 재판부는 뭐라고 했었어요?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를 해석할 수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쳤죠, 그죠? 이번에 대법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명확한 명백한 허위 발언이 맞다는 것이고 선거인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국토부가 아예 성남시를 압박한 것조차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뭐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이 선거법 위반이 됐거나 정치인과 관련된 법, 이 법에
포인트는 어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의자한테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지금 법으로 처벌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선거인, 국민들한테 이거를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 이런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된다. 중요도 자체가 피고인, 정치인보다도 국민들을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에 제가 감사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까지 엉망진창이었으면 이 지금 당연한 거에 우리가 감사함을 느껴야 되겠냐고요. 그리고 또 김문기 씨와 관련돼 가지고 2심 재판부가 또 미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확대해 가지고 보여준 것도 그것도 일종의 조작이다. 참 제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데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하는 거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취지이고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골프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애당초 사진을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재명의 골프 같이 쳤던 사람이 김문기 씨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줬지. 아니 뭐 이재명이 갑자기 무슨 뭐 호주 놀러 가가지고 피크닉하고 무슨 뭐 관광 사진하는 거 그거 뭐 사진 예뻐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예쁘게 생겼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애당초 사진이 공개가 됐던 목적 자체가 골프 같이 쳤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진이 조작됐소이다라고 이재명이 얘기했으면 골프를 같이 친 적이 없다라고 해석하지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대법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딱 정리를 해줬습니까? 골프 발언 이거는 뭐다?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거야. 그리고 이재명의 발언을 듣는 선거인은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골프 발언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었고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됐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게 뭐였습니까? 헌법 84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거. 저는 이거는 사실상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때 말하는 소출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대로 봤었을 때 기소에 국한해서 본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 같은 경우는 이 기소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소추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재명이가 당선이 된다면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재판도 중단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어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로 봤었을 때 형사상에 소추할 때 소추는 기소가 맞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소라고 하는 것, 소추라고 하는 게 기소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또 재판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헌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재매힘이 그렇게 만만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서 우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명확하게 대법원이 나서가지고 헌법 84조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소추라고 하는 개념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소를 뜻한다라고 못을 박아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을 안 박아준 겁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소추가 기소라고 하는 게 명확해요. 왜? 이번에 정청래 같은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면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재판을 계속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정청래가 하는 얘기가 다 헛소리긴 합니다만 이거는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그러면은 법이 개정되기 전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래 헌법 84조에 기소라고 하는 게 소추가 맞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당선되고 난 뒤에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는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렇다니까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한 명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을 한다라는 것도 미친 짓인데 나아가서 정청래가 사실상 이거는 저는 자폭한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해야죠. 야, 그러면 지금 너네가 개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해서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것이네. 현재법에 따르면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선거법 위반이 이게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 내려와야 되는 것이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청래가 이번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저희한테는 공격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정하기 전 현재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대통령 당선이 되면은 형사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니까요. 명백한 답을 정청래가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가 하지 못한 것을 국민이 해야 된다라는 게 비극이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의 사법부가 그런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